김기현 대표부터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까지 어제 선출된 6명의 지도부는 모두 친윤으로 채워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아마 당원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일 텐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모두 힘차게 윤석열을 연호해 주십시오. 윤석열! 윤석열! 벌써 당선 1주년이 됐습니다.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만을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단 대표로 김기현 후보 하나로 뭉쳐서 똘똘 뭉쳐서 내 총선 앞설 이룹시다. 연대와 고용과 한평의 연포탕 대통합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당선자.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여당이 1년 만에 윤 대통령 직할 체제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당대표의 김기현 의원이 뽑혔고 과반 넘게 득표했습니다. 53% 득표로 과반 확보했다. 지도부 전원 친윤,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까지. 그리고 한겨레도 정상 궤도에 올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용산 출장소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까? 이러한 다소 좀 비판적인 그런 제목의 보도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4선 원내대표로 대선 승리에 한 몫을 한 김기현 후보, 낮은 인지도를 윤핵관으로 채워 넣었다. 그래서 이 윤핵관들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한 번 김기현 당대표의 숙제로 남긴 했습니다. 자, 어제 결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투표를 한다는 행위는 논쟁의 종지부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논쟁이 있었죠? 이 선거는 원래 6월 달에 치러야 될 선거입니다. 전당대회는 원래 네. 임기가 2년이거든요. 당대표 임기가. 그래서 전임 당대표, 즉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6월이기 때문에 6월에 치러져야 될 선거가 3개월이나 빨라졌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준석 전임 대표가 만들어낸 공방 때문이죠. 논쟁은 어떻게 벌어졌냐? 자, 당대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자리다. 아니다. 당대표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더라도 당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논쟁이 붙었습니다. 결국 어저께 다수가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이 종지부를 찍고 이제 여당, 집권 여당의 역할은 일사불란하게 일단 국정 운영의 초기니까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다라는 쪽으로 지금 결론을 내린 그런 선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현 후보 52.93%, 53%의 득표율로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이 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다소 좀 실망스러운 결과겠죠. 본인에게는 23.37%, 결선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2등의 선거 결과도 아니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선전했습니다. 14.98%, 15%의 득표율을 올리면서 나름 자신의 인지도도 높이는 그런 선거였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더군요. 자,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8.72%였습니다. 4명의 후보 중에 가장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고, 자, 두 번째 최고위원 투표 결과입니다. 김병민, 김재원, 조수진, 태영호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김용태, 허은하, 천하 용인에서 지금 이 두 사람이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는데 둘 다 낙선했습니다. 마지막 청년 최고위원 보겠습니다.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해찬. 자, 장해찬 이사장이 지금 청년 최고위원으로 55% 득표를 하면서 당선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기인 후보 2등 했지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과반 득표 예상했습니까? 김기현 후보의 과반 득표? 김현주 대변인님. 요번 사실 선거 결과의 예측을 놓고 각 캠프 측에서는 각자 아전 인수격으로 이제 본인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투표율 높은 것, 네. 그리고 이제 당원의 규모가 확대된 것, 이런 것들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이제 해석을 하곤 했습니다만 사실상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이냐보다는 결선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곧 과반이 넘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관심이 더 크지 않았었나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이 기존과는 너무나 환경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네. 사실상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되던 지난 1차 전당대회 때는 그 당원의 규모가 30여만 명이었고, 윤석열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되던 2차 전당대회 당시에는 57만여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84만여 명이 되니까 거의 러프하게 보면 이제 배 정도씩 이렇게 올라간 네네네. 건데, 그렇다면 이 표심이 과연 어떻게 결집이 될 것이냐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그 당원의 조성 역시도 사실상 영남이나 고령연령층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이 굉장히 수도권이 확대되고 청년층도 많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또 어떤 표심을 보여줄 것인가도 또 예측하기 어려운 한 가지 요소였기도 했습니다. 네네. 당원 100% 투표도 지금 처음 해보는 것이고, 또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55.1%에 이르러서 46만여 표가 이제 투표에 던져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됐을 당시에 나경원 후보가 당심에서는 앞섰습니다. 근데 1, 2등간 표차가 6천여 표였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총 규모가 46만여 표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으로 약간만 쏠려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서 상당히 저는 예측 불가였는데, 역시 결과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고 이 정부가 앞으로 성공적이기를 기원하는 당심이 아주 일체화되면서 모여졌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결과? 저는 갑작스럽게 생각난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리 울었나 보다. 좀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준석 당대표 전 당대표죠. 네. 에 대한 윤리위 징계 게시가 된 게 찾아보니까 지난해 4월이더라고요. 딱 1년 된 것 같습니다. 1년 되면서 이제 결국은 대통령 좋게 얘기하면 집권 초기에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당대표를 만들겠다. 또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말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윤심의 뜻을 받드는 당대표를 세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쭉 이어지면서 거의 한 1년이 다 돼가지고 김기현 당대표를 만들어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룰도 많이 바꿨고, 네. 그 사이에서 룰을 100%로 바꾸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결국 출마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입장을 냈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보니까 뭐라고 했던가요? 되게 신랄하게 좀 비판하셨더라고요. 오늘부터 이제 공천 협박이 시작된다. 공천 협박이요? 예, 협박이라는 표현을 쓰셨던데, 그러면서 이제 민주정당으로서 건전한 경쟁은 이제 사라졌다. 네. 힘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기현 후보가 투표율이 높은 만큼 또 이제 그 이른바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는 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그런 거 좀 안 좋은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확실하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그런 모함들이 당신들이 확실히 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측이 좀 어려웠다고 하는 분들이 많지만 결국은 1차로 표를 몰아준 것 같고요. 그걸 잘 지금 다 친윤 일색의 지도부가 됐기 때문에 네. 힘은 모아질 텐데,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우려하는 것처럼 대통령과의 관계, 용산 대통령실의 관계를 김기현 당대표가 지금부터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될 텐데, 당직 인선도 그렇고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매끄럽게 풀어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7년 만에 지금 전당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 전당대회 직접 찾아서 당의 화합을 강조했는데 윤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길입니다. 자, 김기현 신임 당대표 역시 수락 연설을 통해서 똘똘 뭉쳐서 총선 압승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 목표는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고 그리고 셋째도 오로지 민생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낸 촉선을 압승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국민의힘 만세! 윤석열 정부 만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기현 당대표 가장 큰 이제 목표는 내년 총선 압승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원만하게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김기현 대표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김지진 변호사님. 민주당 빠른 시일 내에 만나겠다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반응이 썩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일단은 이제 당대표가 정식으로 되셨으니까 네. 또 이제 당대표의 역할이라는 게 또 야당과의 어떤 협조 관계 또 이런 대화나 이런 거를 잘 이끌어가는 것도 당대표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네. 뭐 당연한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당연한 제안을 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자꾸 이제 뭐 국민의힘의 어떤 당내 민주화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조금 이번 선거에 어떻게 보면 좀 이 대표 선거라는 게 어떻게 당의 어떤 축제인데 네. 제가 조금 좀 아쉬운 게 이 당의 축제를 좀 이제 옆 이웃에선 축하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논평을 보면 이제 뭐 대통령이 장악을 한 당이다. 뭐 부도덕하다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좀 어떻게 이렇게 남의 집 잔치에 이렇게 제밥을 좀 뿌릴 수 있나 좀 이런 것도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좀 초반에는 네. 좀 상호 좀 협조를 해 가면서 좀 대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초반에 뭐 허니문 기간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이런 기간을 좀 가지는 게 어떤 정치의 품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쨌든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스킨십을 강조해온 이제 김기현 대표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실하고의 어떤 관계는 당연히 뭐 긴밀해질 수밖에 없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다만 이제 기존에 있던 약간의 어떤 비판들이 있잖아요. 이제 대통령실의 어떤 뭐 그대로 뭐 하명을 받을 것이다, 뭐 출장소다, 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이런 비판들을 잘 이겨내고 좀 건전한 이런 관계를 좀 유지하는 거, 이런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내긴 했습니다. 민생 해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긴 했는데 어제 전당대회 결과가 나온 직후에는 민주당에서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축하는 없었다. 축하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도덕한 땅 투기 의혹에 김기현 대표에게 축하를 보내기 어렵다. 여당을 장악한 대통령만이 남아있다. 대리대표를 허수아비로 세운 채 군림할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퇴행을 목도하며 한탄스럽다. 그래서 축하해 줄 수 없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차피 국민의힘 대표는 처음부터 김기현 후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들을 쓰러뜨렸으니 속이 시원하십니까? 오늘로써 국민의힘의 정당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망했습니다. 여당을 장악한 제왕적 대통령만이 남아 대리대표를 허수아비로 세운 채 군림할 것입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이렇게 혹평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긴 한데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덕담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나 정치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이렇게 각을 세운 적도 없는 것 같고요.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고 실제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여러 씁쓸함을 남긴 게 사실입니다. 이런 민심의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 아예 룰을 바꿔버렸죠. 나경원 의원 출마 굉장히 강력하게 의사표시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상 주저앉혔습니다. 초선들은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기는커녕 대통령실을 지원하는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근에는 행정관들이 직접적으로 김기현 후보를 밀어주는 그런 녹취가 나오기도 했었죠.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사실상 겁박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노정을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박수만 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정말 미래로 나아가려면 이런 사태에 대한 어떤 엄중한 자기 반성은 최소한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지 대변인 어떠세요? 그래서 이제 남이 잔치상을 잘 차려놨는데 거기다 대고 먹을 거 없다 이상의 지금 이야기 폄훼하는 그런 논평이 나왔는데 사실상 전당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서는 가볍게 김기현 당대표의 그 당선을 축하한다. 뭐 그 정도로 의례적인 논평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다 굳이 또 허수아비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논평을 내실 필요가 있었나? 뭐 정치에도 역시 뭐 상식과 예의라는 것이 있고 또 금도라는 것도 있는 것인데 아무리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까지 이렇게 아주 예민한 반응을 내놓았어야 하는가? 그것이 더군다나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불리우는 민주당에서 나올 논평이었는가 하는 데 대한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 수석 대변인 논평은 그 논평대로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은 우리가 야당이니까 야당이지만 지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랄한 비판과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러 차례 있었고요. 어제 그 전당대회 현장에는 우리 그 조정식 사무총장이 직접 가서 축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재명 대표까지도 축하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저 논평 하나 가지고 우리가 무슨 죄를 뿌렸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네. 저는 그 김기현 대표께서 좀 전에 보면은 이제 목표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뭐 셋째도 민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정치 집단끼리 정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표도 여러 차례 주문했듯이 정치는 정치대로 하고 하는 게 여야 관계가 좋아지고요. 김기현 대표가 다짐한 대로 정말 민생 챙기는 이제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1년간 해서 뭐 이제 새로운 지도 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이제 몰아내고 했으니까 정말로 허송세월한 1년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민생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기현 후보가 당선된 직후에 나왔던 메시지, 안호영 수석 대변인의 입장으로 나왔는데 그 메시지를 놓고 좀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어찌됐든 이례적인 것이었고 만약 다른 후보가 됐다면 이런 메시지를 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 그런 민주당의 메시지였습니다.